바로 시작할 텐데 보통 학생들이 수화 시작하면서 처음 접하는 게 집합이잖아. 한 번씩 접해봤을 텐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들 생각해요. 집합이 그래도 수화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지. 근데 우리나라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었던 수능이 97년도 수능인데 정답률이 0.003%. 57만 명 중에 12명인가? 만 맞은 거. 30번 문항의 문제가 집합이었어. 그러니까 집합은 물론 교과과정 내에서는 어느 정도 되지만 어렵게 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왜냐면 집합이라는 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모일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이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 함수, 배웠던 함수들이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집합 안에 너희들 뭐 선행이 돼 있는 학생도 있을 테지만 미적분에 관련된 거 다 들어갈 수 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모든 거 허수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 있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쉬운 단원이긴 하지. 일단 집합이라는 건 뭐니?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지? 기준 명확하고 모일 수 있는 대상이 정확해야 돼. 그 대상이 정확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뭐냐고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집합이 될 수 없는 데는 이런 거지. 내 입장에서는 우리 반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 모여 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야. 아무도 없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윤상이 입장에서는 내가 니보다는 잘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면 집합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일 수 있는 대상, 그 대상들을 각각 뭐라고 부르지?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 예를 들면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거 정확한 기준이 있지. 자연수. 자연수는 뭐겠어? 1, 2, 3, 4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있겠지. 근데 이 모인 이 형태를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가 된다. 원소. 또 집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보통이야.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약속으로 대문자로 쓰는 거야. 집합을 대문자로 쓰고 원소들을 다 표현해 준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런 중괄호를 씌워줘야 집합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소들을 쓰는 건데 각각의 원소들을 다 쓰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소 나열법. 원소들을 각각 쓴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겠지? 조건을 주는 거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지? x 짝대기 바. 영어로 x 바라고 썼는데 그 x가 자연수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 또 다른 방법도 있지. 벤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벤 다이어그램.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는 1, 2, 3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원소가 얘 몇 개 있니? 무수히 많지. 그래서 얘는 무슨 집합?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원소가 유한계에 있는 거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볼까? 분명한 대상을 줬어. 우리 반에서 키 2m보다 큰 사람들의 모임하면은 명확한 기준을 줬잖아. 근데 2m보다 큰 사람 있니 여기?
그럼 모일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기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지. 그럼 집합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중괄호를 반드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 원소는 있어 없어?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 공집합이라고 얘기해. 분명히 중괄호니까 집합이란 말이야. 근데 안에 원소가 없어. 공집합. 근데 우리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틀리냐? 그건 아니야. 맞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 안 해.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해줘. 유일하게 집합 중에서 중괄호가 없는 애야. 우리는 얘를 무한집합이라고 할까? 유한집합이라고 할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유한집합입니다. 유한.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이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 자, 저기 있는 자연수에서 A라는 집합이 있고 우리가 원소 1이 있단 말이야. 맞지? 이거는 원소야, 원소. 얘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 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그때 우리는 집합 방향으로 삼지창을 그려주면 됩니다. 약속인 거예요. 물론 2, 3 모두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2, 3, 4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A는 0을 갖니 안 갖니? 안 갖는다. 갖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약속이야, 약속. 약속의 부분인 거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라 그랬지? 연상아, 너 왜 이름이 김윤상이야?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 아니, 약속한 거라고.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한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이라고 하지, 뜻. 그냥 약속한 거야. 이렇게 하기를 한 거야. 받아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한 게 수학적인 어떤 증명에 의해서 2가 된 게 아니고 약속한 거야. 1과 2를 더하면 3이라고 약속하자. 그게 옛날부터 전해오면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되는 거야.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왜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애초에 원소를 0은 A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이렇게 했겠지. 근데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안 해줬다고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써라. 한 번만 써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3 이렇게 있는데 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해서 얘를 1 두 번 쓰고 2 두 번 쓰고 3 두 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쓴다?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어렵지 않지?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는 항상 무슨 관계? 삼지창 관계로 집합 방향으로 보내주면 마무리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원소하고 집합하고 관계를 얘기했단 말이야. 원소와 집합에 대한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집합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야 1, 2, 3이라는 사람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자, B라는 집합은 1과 2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눈으로 봐도 어쩌니?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A가 싸그리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로 표현하면 집합 A는 집합 B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과 집합 관계는 포함하는 쪽으로 소지창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B를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 1, 2, 5라고 썼다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이 이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니 못하니? 못해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A 중 일부 작은 것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좀 원소를 작게 얘기해 볼게. A를 1, 2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 A의 부분 집합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해 A가. 그럼 일단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겠지? 자, 2 맞니? 네. 그러면 이거는 원소가 몇 개 있을 땐 거야? 한 개 있을 땐 거고 원소가 두 개 있을 때는 어때? 1과 2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얘도 이놈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래서 얘는 어쨌든 집합이기 때문에 뭔가를 원소를 가지고 있다 개념을 가진다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있는 애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애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일단 부분 집합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원소가 하나인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각각 세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실제로 세보니까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니? 4개가 되지. 원소가 만약에 3개 있다고 해볼까? 그럼 부분 집합 뭐가 있을까? 공집합. 원소 하나가 있는 집합은 1, 2, 3. 부분 집합이 될 거야. 원소 2개 있는 건 1, 2. 그 다음 1, 3. 그 다음 2, 3도 될 거고. 원소 3개 있는 건 자기 자신까지 되겠지. 총 몇 개 있지? 8개가 나오게 되겠지. 결국 이런 규칙대로 가보니까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는 본래 집합의 뭐에 영향을 받니? 원소의 개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같거나 안 같거나. 경우수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각각. 그래서 2에 항상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야? 원소의 개수인 거야. 그럼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이때 자기 자신을 뺀 거야. 자기 자신은 하나밖에 없지? 자기 자신을 뺀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뭐 좀 얘기하면 진짜 부분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나 자신을 뺀 진짜 부분은 뭐냐? 얘네들이라는 거지. 요거. 얘네들이 각각 진 부분 집합. 얘까지 포함한 걸 부분 집합. 여기서는 진 부분 집합이 몇 개인 거야? 얘를 뺀 7개. 오케이? 그런데 자 봐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 1이라는 게 바로 뭐지? 원소지. 1이라는 건 A가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부분 집합의 관계에서 보니까 A라는 집합은 1에다가 중괄호를 씌우니까 뭐가 됐어?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든 집합에 각각의 원소에 대한 중괄호를 씌워버리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7, 8이 있어. 얘 원소가 뭐니? 원소는 1과 2과 7과 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1은 A의 원소, 뭐 2와 8은 A의 원소, 1과 7과 8도 A의 원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씌워버리면 뭐가 된다? 부분집합인 거야. 2, 8 부분집합.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네.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게 집합의 모양에 따라서 원소의 모양에 따라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 원소의 모양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별과 네모와 동그라미를 원소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별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맞니? 네. 그러면 중괄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부분.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 별 자리에다가 요 모양을 넣어버렸어. 이거 우리 공집합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말로 정확히 주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야, 얘는. 좀 철학적이지 않니? 아무것도 안 가진 걸 원소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원소 기호로 준 거야, 그냥.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맞니 틀리니? 맞아요. 공집합에다가 중괄호 씌우면 부분집합이 되니 안 되니? 돼요.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맞니 틀리니? 맞아요. 다 맞는 말이라는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신 너희들 학교에서 100% 1번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공집합 1, 2, 1, 2 이런 거야. 많이 봤을 거야. 자, 볼까? 공집합을 원수로 갖는다. 맞습니다. 공집합에 중괄호 씌우니까 부분집합 맞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습니다. 1과 2를 원소로 갖습니다. 맞습니다. 1과 2의 중괄호 씌우면 부분집합이 됩니다. 맞습니다. 1과 2를 중괄호 씌운 게 뭐야? 원소로 갖고 있잖아. 다 맞는 말이라는 거지. 모양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야. 단지 뭐만 보면 돼? 아,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었구나.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4제곱개. 총 16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봐볼까? A가 집합이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자, B는 1과 2를 가지고 있어. 둘이 어떤 관계니? 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해서 주어를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부분집합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B는 A의 부분집합이 당할 수도 있어.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지? 둘 다 만족하는 AND 관계가 될 거란 말이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맞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문제에서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관계다라는 조건을 줄 수 있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줄 수도 있어? 이 관계를 가질 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집합이 같다면 원소의 개수는 어때야 될까? 같아요.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맞지? 이거 예를 들어볼까? A가 1과 A가 있고 B가 하나 더 해볼까? 문제를 잘 만들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있어.
자, B라는 집합은 A 제곱 마이너스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다. 뭐 이렇게 해볼까? 문제를 잘 만들었을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거야. 일단 원소 3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 둘이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 되는데 우리는 해석을 같은 집합이라고 봐야 될 거야. 사실 정석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A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A가 3일 때라고 하면 각각 A의 3을 대입한 뭐가 나오니? 1, 3, 4, 3 나올 거고 여기 3 대입하면 3, 3, 9, 6 나올 거고 4, 3 나오고 1 나오겠지. 이게 얘는 서로 같지? 않잖아. 여기서 해볼까? 이거 뭐가 나와? 문제 잘못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약간의 편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문자와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네 다 더한다. 얘네 다 더한다. 같을 수밖에 없지. 다 곱한 값도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얘 더한 거 A-2와 얘 더한 거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서로 같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맞지? 그 중에 하나를 체크해서 갖게 되는 A를 찾게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령인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 분류를 하든가 아니면 두 녀석을 그냥 더한 값이 같다라고 놓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곱한 게 같다라고 하든가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을 해보고 이제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문제는 맨 위에 있는 문제와 맨 밑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면서 지나갈 거야. 그럼 풀지 않은 두 문제 정도 있지? 그런 것들은 직접 풀어보라고. 자, 1번. 1번 보니까 A라는 집합은 2, 4, 6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0, 1을 가지고 있다. 자, 1번. P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 바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조건 제시법이지? A 플러스 B들의 모임인 거야. 그런데 조건을 줘야 될 거라고. A는 뭐고 B는 뭐라는 걸 줘야 돼. A는 뭐래? A의 원소고 B는 뭐래? 집합 B의 원소가 된대. 그러니까 각각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해주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가 있니? 이렇게 더하면 몇이 나와? 1 나올 거고 이렇게 더하면 2 나올 거고 이렇게 더해보면 3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더하면 3 나오니까 써주지 않아도 되겠지? 똑같은 원소잖아. 이렇게 더하면 4도 나와 이렇게 더하면 5도 나와 이렇게 하면 5 나오고 6 나오고 7 나오고 따라서 P라는 집합은 1부터 7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뭐야? 야, 답이 완전히 틀렸는데? 아, 문제를 잘못 썼지? 여기가 B가 아니라 A야. 나 A하고 B하고 나온 거야. sorry. 여기 A 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2, 4, 6이라는 A의 원소에서 임의로 하나 꺼내주고 A라는 원소 여기서 하나 꺼내준 게 A 원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꺼내준 게 B라는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2하고 2하고 꺼내면 4 나올 수 있고 2와 4를 꺼내면 6 나올 수 있고 2와 6을 꺼내면 8 나올 수 있다. 그리고 4와 6을 꺼내면 10도 나올 수 있고요. 6과 4를 꺼낸 10, 6과 6을 꺼내면 12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약속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 보니까 Q라는 집합은 A 곱하기 B들의 모임이네. A는 집합 A의 원소고 B는 집합 B의 원소가 됩니다. 자, 2, 4, 6 중에서 하나를 꺼내준 것과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 꺼내준 거 각각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해주라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나오겠네. 0, 2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0, 4 나올 거고, 마이너스 6 나오게 되겠지. 이게 물론 0, 0 나올 때 같은 원소인 거니까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들을 다 써주면 Q의 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하겠지. 발전 문제 3번 봐보면, 자, A라는 집합은 원소가 A와 O, 8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들의 모임이 됩니다. 근데 그 X는 집합 A의 원소가 되고 Y는 집합 A의 원소가 되는데 X와 Y는 서로 같지 마세요. 같은 것끼리는 더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지. 그냥 규칙대로 가면 되는 거라고. 자,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는데 어떻게 꺼내야 돼? 같게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AO8 있어. 여기서도 AO8 있어. 어떻게 꺼내야 돼? 서로 다르게 꺼내야 돼. A 플러스 5, A 플러스 8. 그 다음 뭐라고? 이렇게 A 플러스 5 했고 10. 10도 쏘리 10 안 되지. 5 더하기 8, 14. 그 다음 A 플러스 8, A 플러스 5, 8 플러스 8은 안 되겠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이 30이 된대. 이거 다 더한 게 30이 돼. 그럼 뭐니? 2A에다가 26이 30이니까 A는 2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약속대로 하면 집합은 그냥 껌이다. 다음 페이지에 개념 두 번째 거 보자. 옳은 것만 보자고 했는데 한번 적으면서 확인해 볼까?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자, NA 이게 뭐야? 집합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 안에 집합을 쓰고 여기 N은 뭐냐? 넘버야, 넘버.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즉, 이 녀석은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 A의 부분 원소의 개수 건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거 원소의 개수 몇 개인 거야? 0.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1이 되는 거야. 이거 괜히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집합 안에 뭐가 있다고 모양이 해석되지 말라고 그랬지? 뭐가 있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생각도 해야 되겠네. 자, 볼까? A가 B를 포함한대. 즉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A의 원소의 개수가 있고 B의 원소의 개수가 있을 건데 당연히 부분집합이니까 무조건 얘가 어때야 돼? 크겠지. 근데 자신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요건 거꾸로는 항상 너희들 명제도 한 번씩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거꾸로 역도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 쪽에 더 크거나 같으면 A가 B를 포함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야. 상식적으로 안 되지.
A라는 집합을 내가 0, 1, 2, 3 해놓고 B라는 집합은 느닷없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한다면 A가 B를 포함하고 있니?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얘보다 훨씬 많잖아. 많다고 해서 부분집합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부분집합이면 많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 1. 맞겠지. 공집합인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뭐야?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갖는 원소의 개수인 거니까 얘는 몇이니? 1이라고 나타내야 되는 거고. 자, n 마이너스 5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1이 되는 거지. 그 관계는 같다 돼야 돼. 틀렸어. 자, 디귿 개수가 같으면 A와 B가 같대. 내가 이거 두 개 지워볼까? 개수 어때? 같잖아. 됐습니다. 근데 같은 집합이야? 당연히 아니잖아. 틀렸습니다. 자, 리을 x들의 모임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고 x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얘를 만족하는 x는 뭐니? 3인데 우리는 이걸 중근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사실은 중근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같은 근 두 개를 갖는다는 의미야. 맞지? 근데 우리 중3 때부터 얘기할 때 하나라고 얘기하잖아.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야. 같은 근 두 개. 그런데 집합에서는 같은 걸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정확히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 자, 미음은 A가 9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원소 날 거로 쓸까? 1, 3, 9 될 거고, B는 뭐라고 썼니? 25의 약수 했으니까 1, 5, 25 이렇게 나오겠네? 원소의 개수가 각각 3개씩 같은 거지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발전 문제 6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x, y들의 모임인데 우리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건 결국 뭐지? 순서상. x, y는 함수적 관점에서 보면 얘 뭐야? 원소 하나. 점이지, 점. 아, 네. x1, y2 하면 어디야? 1, 2인 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 점들의 모임인 거야. 점들의 모임이니까 뭐가 나오겠어? 도형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조건은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야. 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조건을 더 줬어. x, y는 정수래. 우리가 도형을 형성하려면 실수들의 모임이 돼야 되거든. 실수가 다 메꿀 수 있는 거잖아. 실수하면 안 되지. 자, 뭐만 있는 거야? 정수들의 모임인 거니까 원래대로 실수라고 하면 이런 원이 형성되는 거지. 정수기 때문에 뭐만 되는 거야? 여기 하면 되는 거라고. 따라서 요 원소는 뭐가 있는 거야? 1, 0, 마이너스 1, 0, 0,1, 0, 마이너스 1 4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B라는 집합은 X들의 모임인데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X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 근데 또 조건이 있어. X는 자연수. 그런데 NA와 NB가 서로 같다는 거야. 그때 뭘 구하라? K의 범위를 구하라. 원소의 개수가 같대.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였니? 4개야, 4개. 맞아?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도 4개라는 거. 그런데 우리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지? 이거 이렇게 쓰잖아. 3K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4
x-k가 0보다 작다.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 2차 부등식에서 배웠잖아. 네. 큰 근과 작은 근 사이면 되는 거지. 근데 k가 커, 사가 커. K가 높아요. 난 몰라.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자는 얘기야. 물론 눈에 바로 보이는 학생도 있지. 안 보이면 구분하라고. x는 4와 k 사이일 수도 있는 거고 x는 k와 4 사이일 수도 있는 거라고.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k라는 거는 뭐 조건을 주지 않았잖아. 실수라고 그랬거든. 얘가 아무리 음수적으로 가더라도 x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가 몇 개밖에 없어 이 안에는. 1, 2, 3,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애인 거야. 절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해결을 봐야 되는데 통상 이거 다들 맞출 수 있는 실력자들이겠지만 헷갈려 얘. 아니 4가 있고 왜 K가 있어. 이거 색깔을 안 칠하면 이런 관계인 거거든 지금. 그럼 이 안에 자연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4개가 들어가니까 5, 6, 7, 8 이렇게까지 써줘야 되겠지. 그럼 9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잡는다고. K라는 녀석은 8과 9 사이다 라고 끝내버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등호 결정을 해줘야 돼. 이런 문제는 항상 등호 결정을 해야 된다. 선생님은 이렇게 해. 얘가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이 해당 장소에서 원소를 갖고 있겠니 안 갖고 있겠니? 안 가지고 있는 애지. 안 가지고 있는 애가 8까지 간다. 8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등호 요 동그라미 뻥 뚫린 애가 8이 되는 거야. 8까지 갔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얘 8까지 온 거야. 그럼 얘는 8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잖아. 얘는 걔는 안 맞아. 안 가지고 있잖아. 8까지 갔을 때 생각하는 거라고. 이거 구멍 또 뚫렸으니까 8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럼 원소 몇 개 있어? 그러니까 8까지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난 이렇게 계산적으로 합니다. 9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지? 9를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9까지 와도 원소의 개수는 4개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면 돼. 오케이? 그래서 K의 범위는 8보다 크고 9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 뭐 이거를 저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 여기 뭐 동그라미 색깔 안 칠해져 있는 것들 끼면 등호 무조건 들어가고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끼면 등호 무조건 들어가고 이쪽이 색깔 칠해지고 이쪽이 색깔 안 칠하면 등호 안 들어가고 이거 외우는 사람이 있다. 혹시 그렇게 외운 사람 있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막 상황별로 외운 사람이 있다고. 이게 K가 있는데 여기 8이 있는데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고 여기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다. 서로 안 칠해져 있는 경우는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라 이렇게 외우는 학생이 있고 여기도 색깔 있고 여기도 색깔 있으면 8 이상이다. 등호 무조건 들어가라. 여기는 색깔 안 칠해있고 여기는 색깔 칠해져 있으면 등호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외우고 여기는 색깔 칠해지고 여기는 안 칠해져 있으면 K는 8보다 커야 된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머리가 상기인 것 같아. 상황을 어떻게 다 외워. 그때그때 생각을 해야지. 자, 세 번째 개념 가보니까 공집합은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야. 그런데 S라는 집합이 자연수들의 모임이 되는 거야. 자연수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X라는 얘는 집합 S의 원소이면 6-X는 집합 S의 원소가 되는데 집합 S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뭘 물어봤니? 누구의 개수를 물어봤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야.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집합의 개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부분 집합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부분 집합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원소보다 다 작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부분집합을 빨리 구할 수 있을까? 가질 수 있는 최대 원소가 몇 개냐라고 보면은 부분집합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 어떤 A 같은 녀석이 원소가 최대 3개가 됐어.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은 8개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구하 X가 S의 원소면 자동으로 6-X도 원소가 된대. 그러면 X가 만약에 6 이상이면 어떨까? 얘가 6이 되면 자연수 되지. 근데 얘 6 돼버리면 정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6 이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X는 5라고 하면 뭐가 따라오니? 자동으로 1이 따라오는 거야. 이해됐어? 얘네가 각각 원소인 게 아니라 5와 1은 붙어 다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아니 X가 오면 얘도 자동으로 X의 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5면 1도 같이 오는 거야. X가 4면 어떻게 될까? 2가 같이 따라오는 원소가 되는 거야. X가 3이면 3이 되는데 하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만 써야 되겠지. X가 4면 2라고 얘기하는데 집합에서는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원소를 2, 4 쓰나 4, 2 쓰나 똑같은 얘기라고. 순서상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 원소를 얘를 5개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원소 5개인 거니? 원소가 몇 개인 거야? 얘는? 3개인 거야. 요게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요게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얘가 S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고. 5가 원소면 1은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같이 다니는 거야. 우리 이웃한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 확률 통계에서 나오잖아. 이웃한다. 내가 너하고 이웃할 확률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웃한다 하면 어떻게 풀었어 문제를? 묶어놨잖아. 지금 얘네들은 묶어놔야 되는 거야. 같이 따라다니는 거고 따로따로 다니는 애들이 아니야.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원소는 몇 개인 거니? 3개. 그래서 2의 세제곱 8이라고 하면 또 답이 틀려버리는 거야. 왜? 공집합은 아니라고 그랬거든.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들어가 안 들어가? 하나 또 빼야지. 답은 7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문제만 더 보고 한두 문제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 발전 문제 9번 보자. 자,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성립하는데 최소값을 구하래. 어떤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가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 우리는 저기서는 뭘 구했어? 원소가 가장 많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이거 찾아볼게. 다 조건은 3이 A의 원소인 거고 나 조건은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면 1-A분의 1도 A의 원소가 된대.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3은 뭐여야만 해? A의 원소여야 돼.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무조건 3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얘도 따로 나와야 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3 대입해봐. 1-3분의 1 맞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저거랑은 다른 말인 거지. 자, 3이 원소니까 뭐도? 마이너스 2분의 1도 원소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A의 원소가 되면 또 뭐가 돼? 얘가 되겠지. 얘도 원소가 되겠지.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A의 원소가 되어버렸으니까 얘도 원소가 돼야 되겠다. 그럼 뭐야 얘는?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도 원소가
원소가 돼야 돼. 3분의 2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3이 나오겠지. 근데 그 3은 다시 원상태로 왔지. 그럼 계속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외에도 더 원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A가 1이라는 걸 가졌다면 이게 안 되겠네. 2라는 원소를 가졌다면 1이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3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몇 페이지야? 15페이지. 15페이지에 개념 익힘 요것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 야, 모양이 여러 모양 나왔지? 네. 엄청 쉬운 문제인데 틀리지 말라고 내는 거야. A는 원소 몇 개 있는 거야? 0 하고 2 하고 0과 2를 중괄호 씌운 거 하나 별까지 총 몇 개 있는 거지? 4개 있는 거야. 4개. 하나, 둘, 셋, 4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각 0, 2, 중괄호 0, 2, 별 얘네들은 다 뭐지?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놈들한테 중괄호를 다시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0, 2 얘를 뭐로 가지고 있지? 원소로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중괄호 씌우면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0과 2를 원소로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중괄호 씌우면 뭐가 돼?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0과 2를 원소로도 갖고 있단 말이야. 다 맞는 말이라는 거지. 따라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했는데 0 옳지 않은 거 0과 2 중괄호 씌운 거 원소로 갖고 있지? 맞는 말.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맞는 말이야 무조건. 자 3번은 0과 2에 중괄호 씌우면 부분집합이 된다. 맞는 말이야. 왜냐면 0과 2를 원소로 가졌기 때문에. 자 별표에다가 중괄호 씌우면 뭐가 돼야 돼?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5번은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요놈이 원소인데 여기다 다시 중괄호를 주니까 부분집합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원소라고 했으니 틀렸어. 4번, 5번이 안 돼.